오늘은 등반을 하게 된 계기가 동영상 촬영이 등반을 이끌었습니다. 딴 때는 등반하면서 덤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서로 라이딩하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제 생각은 몸은 움직여야 돼요. 삶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몸이 무너지는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젊은 청춘의 정점이 지나고 나면 개선되기가 좀 힘들죠. 그거 보면은 한국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가 30대를 넘어서도 톱 클래스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몸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몸 관리에 있어서 음식물 섭취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몸에 나쁘지 않은 것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섭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과도한 섭취, 사람에 따라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간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는 생각하는 자체가 모두 번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삶의 영역에서 생각 없이 머물라는 말입니까? 또 언설이 생각을 하되 생각이 비었음을 관조하고 여여하게 변함없이 삶의 영역을 지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한 언설이 몸에 배기 전까지는 이건 혹시 자기 최면 아닌가? 자기 세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어나죠. 생각 자체는 불교 수행의 체계에서 적당한 생각을 한 곳으로 정리해서 집중하는 사마타라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상 내부 외부 세계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말은 물론 한자에서 연유됐죠. 삼수변에 갈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이 흐르는 대로 굴러간다는 뜻이죠. 법하면은 특정 국가의 정체를 규정한 헌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도 법이지만은 수행 체계의 용어로 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소고시키고 평온과 건강과 행복으로 이끄는 말씀을 앞서간 슈레딩거 고양이들의 말씀을
물 흐르는 대로 흐르는 문장, 법문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헌법의 법자, 법과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고 보니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법률도 흐르는 대로 흐름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수행체계의 법문을 토대로 나름 곰곰이 서유한 것은, 와닿는 것은 대상 세계의 주변 세계와 자기의 내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콱 집어낼 수는 없죠. 콕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체가 마음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몸과 마음은 분리되기가 좀 힘들죠. 앞서간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는 세 가지의 궁극적인 이치를 설하셨습니다. 이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궁극적인 이치를 설하셨는데, 이것을 삼법인이라 규정하고 있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한순간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추운 날씨도 더운 날씨도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수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글쎄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생각하는 자체가 모두 번뇌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 대상세계 시야에 들어와서 의식이 인식하는 순간, 그것도 미묘한 전기 스파크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겠죠. 내부 대상 세계, 나라, 자라 생각하면서 자아를 고집을 하죠. 그 속에는 온갖 생각과 번뇌,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좀 꾸준히 평온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죠, 삶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법무아, 법이라는 용어는 있는 그대로의 흐름입니다. 내부 대상세계, 외부 대상세계 모두 그곳에는 자아가 없다 는 뜻입니다. 자아, 일단은 자각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관찰을 하냐 하면, 마음은 외부 대상세계의 지수 4대가 내부로 들어와서 인식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축적돼서 끊임없이 교환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아의 개념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재범무아의 요인은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연기법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있지가 않다는 거죠.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무수한 인연 속에서 순간적인 스파크 현상이 자아로 인식되는데, 자아라고 인식되는 거를 지금 현재 잡으려 하면은 현재는 지나갔죠. 과거 이미 지나갔죠. 미래 아직 오지 않았죠. 시간 속에 어디에도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세뇌가 됐는지 자기 체면에 걸었는지 이 자체가 망상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수긍을 합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 자체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 자체도 자아일 수는 없죠. 자아가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현대 과학 양자 이론에서 슈레딩거 고양이의 상자, 그 상자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일종의 약간의 삶의 영역을 떠날 수도 있는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닫힌 상태에서 저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죽었으면서 살아있다는 이중성, 불확정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는 순간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의 불확정성이 깨지면서 살거나 죽어있음으로 판별이 난다는 거죠. 이중슬롯 실험이 있는데, 전자를 일정한 직사각형 틀에다 쏘아서 그 건너편에 벽에 부딪히는 실험입니다. 전자가 알갱인가 아니면 물결 같은 파동인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관찰하지 않으면은 슬롯을 지난 전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 상태로 물개처럼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슬롯을 두 개를 뚫어놨는데 서로 겹치는 현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관찰을 하면은 정확히 한 곳으로 튀어나가 꽂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물질이기도 하고 물결 같은 파동이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이 되면은 알갱이 물질의 성격을 띠고, 관찰을 안 하고 가만히 두면은 파동의 성격을 띠고 불확정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 생사에 대한 견해도 역시 마음이 지은 망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생사 해탈에 대한 언급을 보면 마음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짓는 망상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 마음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태어난 적이 없다, 불생. 따라서 죽을 일이 없다, 불멸. 그렇다는 겁니다. 생사의 구분이 명확하진 않죠. 이 역시
자기 쇠뇌거나 자기 최면이거나 마음이 짓는 망상일 수 있겠습니다. 수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안개가 거치듯 거치는 것은 그저 정멸이라는 겁니다. 사후의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희론이니라. 아무런 논쟁을 해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희론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서 이 시점에서 번뇌가 소멸된 정멸을 이루면서 인연 따라 굴러가는 삶의 영역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있기는 있는데 서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품은 없고 서로 연기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슈레딩거 고양이들께서는 법문하시죠. 뭐 크게 거부는 하진 않습니다. 긴 고랑길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5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육모산 정상 방향. 우측은 아차산 사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